네,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구별되는 시기는 1960년대예요. 20세기 후반이죠. 자, 모더니즘 봅시다. 모더니즘은 이전의 미술을 받아들였나요? 거부했나요? 그렇죠. 거부했죠. 그래서 개념을 다시 내립니다. 미술의 재개념화. 재현이 아니다. 그 다음에 몬드리안이 뭐라고 했냐면 미술은 순수한 대상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자, 순수한 대상이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이렇게 나무를 그렸어요. 그림. 그럼 이거는 그림 자체라기보다는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사진처럼 따라 그리면 마치 이게 캔버스에 유화로 그린 그림 자체가 아니라 하나의 나무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몬드리안이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순수했으면 좋겠다. 순수한 그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격자무늬 그림을 보면 이게 나무라고 보이진 않잖아요. 만약에 몬드리안이 이거를 제목을 나무라고 지었어. 그래도 나무로 보이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미술은 순수한 대상으로 추구한 거예요. 몬드리안은. 그림 자체. 그리고 미술관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더니즘까지는. 그래서 천재, 혁신가, 창조자, 신과 같은 존재로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술가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어떤 정치적으로도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의 미술품은 아름다운 작품, 아름다운 작품, 그 다음에 미술 창작은 명확한 평가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아름답고 이것은 반드시 추하고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었고요. 궁극적으로는 추상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점선면색, 아까 얘기한 조형 요소로 이루어진 이런 몬드리안의 그림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형식주의가 나타나요. 형식을 추구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 형식주의죠. 어떤 하나의 형식을 고수를 한다 하면 형식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감상자의 역할은 어떠했냐 하면 굉장히 수동적이었어요. 작가가 이 작품은 이 작품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을 하면 감상자들은 아, 그렇구나, 대단하십니다 하고 이 감상자의 상상이나 주관은 없습니다. 그냥 작가가 설명하는 대로 생각할 뿐이죠. 그 이외의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대중문화를 어떻게 바라봤냐 하면 순수 미술만 예술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예는 예술이 아니다.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굉장히 진보적이었어요. 선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죠. 발전. 발전. 그러니까 이전의 것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더니즘이고요. 그리고 과거를 보는 시각은 어떠했냐? 거부. 거부하는 게 모더니즘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술사 비평을 한번 보면은 그 당시의 미술사는 굉장히 서양 중심이었어요. 동양 미술사는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서구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지금 선생님이 이때까지 언급한 서양의 미술가들은 거의 남성이죠. 서양, 남성, 그리고 엘리트 중심의 그런 대서사를 중요시했습니다. 동서양의 보편적인 엑기스만 뽑아서 교육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런 거장이라든지 아니면 서양에서 뭐 궁정화가로 활약했던 그런 화가들이라든지 그런 굉장히 선형적이죠. 정말 발전 추구하는 그런. 자, 그런데 1960년대 지나와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타나요. 이 포스트는 뭐라고 했죠? 뭐뭐 후회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벗어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모더니즘을 벗어난 거예요. 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와서는 미술은 문화적인 산물이라고 얘기해요. 문화적인 산물.
어느 이제 특정 계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미술가는 문화적 생산자입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인 생산자로서 존재합니다. 여기 모더니즘에서 얘기하는 천재, 혁신가, 창조자, 신과 같이 떠받드는 존재가 아니라 생산자가 된 것이죠. 근로자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술품은 텍스트화가 됩니다. 읽어낼 수 있어요, 작품을. 아까 다다이즘 얘기했죠, 다다이즘. 뷔샹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뷔샹의 작품은 설명 없이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만약에 깃털을 떨어뜨렸어. 깃털을 떨어뜨려서 딱 깃털이 떨어진 자리에 이렇게 X자를 그리는 거예요. 뒷샹은 이것을 이 떨어지는 시간을 정해서 예를 들면 15초 걸렸어. 15초라고 예를 들면 15초라는 작품 제목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작품은 X자만 이렇게 있고 이거 또 안 그려지네. X자만 있고 작품이 15초예요. 그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작품의 설명을 듣게 되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텍스트, 읽어낼 수 있다. 미술품을 읽어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술 창작은 어땠냐면 리얼리즘에 도달을 해요. 모더니즘은 리얼리즘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리얼리즘에 도달을 합니다. 득사실주의. 이제 강강훈 작가 영상 다들 보셨듯이 그런 식으로 리얼리즘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은 하나겠나요? 여기 명확한 평가 기준이 모더니즘 시대에는 있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평가 기준이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맥락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작품이 발생을 했고 이 작품이 어떤 식으로 어떤 맥락에서 발전을 하는지를 보는 것이죠. 맥락주의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상자의 역할은 수동적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작품의 창조자 역할도 감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오요이 쿠사마 같은 작품 같은 그런 걸 보면은 큰 공간에 하얀 공간에 이 감상자들이 점을 이렇게 붙이게 합니다. 점 모양으로 된 스티커를 붙이게 해요. 그게 온 공간에 점이 가득 차게 되면서 작품이 완성되는 그런 작품을 생각하면 감상자가 굉장히 능동적이고 창조자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중문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대중문화를 어떻게 보는가? 대중문화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작품에 도용을 하기도 해요. 차용해서 만들기도 하고. 또한 역사적인 시각은 어떠하냐 하면 비진보적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미술은 그 발전적인 발전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하나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로 달려가라 하면 빠르게 달려가서 발전을 추구할 수 있죠. 막 1등으로 이겨서 막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그건 진보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비진보적, 여기 미술에서의 진보, 비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 1등 사회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가치가 공존하고 여러 가지 미술이 공존을 합니다. 그것을 비진보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역사적인 시각은 비진보적이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1960년대에는 팝아트와 미니멀 아트가 같이 공존을 했어요. 이 팝아트는 모양이 있죠.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미니멀 아트는 그냥 상자예요. 미니멀 아트는. 굉장히 형태를 다 없애버린 최소한의 미술입니다. 그래서 미니멀 아트라고 하거든요. 그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미술을 보면
극사실주의, 사진보다 더 사진 같은 대상이 있는 예술이고요. 아르테 포베라 같은 경우에는 그 쓰레기들, 우리가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겨나는 수많은 쓰레기들을 모아서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 그 사람들을 아르테 포베라라고 해요. 그 작품들은 대상이 없어요. 그냥 오브제, 물건들이 보일 뿐이죠. 자, 이렇게 다양한 미술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과거를 보는 시각은 어떠하냐 하면 절충입니다. 이 거부를 한다는 거는 모더니즘에 대한 거부지 그 모든 과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것은 가져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도용이나 차용을 통해서 절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미술사와 비평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성주의와 같은 소서사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아니면 개인사, 한 사람의 고통, 한 사람의 어떤 인생사, 아니면 어떤 작은 지방의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미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떻게 다른지는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영상은 오늘은 과제는 없고 영상을 끝까지만 시청을 하면 되는 수업입니다. 그런데 클래스팅에 보면은 이 한 사람당 몇 분을 시청을 했는지 다 보인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끝까지 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수업을 듣느라 고생 많고요. 이제 오프라인 개학이 머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게으르게 생활하지 말고 네, 일찍 일어나서 일찍 자고 규칙적으로 밥 3끼 잘 챙겨 먹고 건강을 잘 챙겼으면 합니다. 자, 오늘 미술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